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시장 돈 흐름에 대해서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괜찮은 소식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투자자들을 괴롭혀 왔었던 여러 재료들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먼저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중국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라 이거였어요. 근데 그동안 중국이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죠. 근데 급기야 오늘 비로소 중국이 지식재산권 침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형사처벌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자, 그러면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럼 미중 무역 협상이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아직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홍콩 인권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서명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가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고 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의지를 표명하는 거겠죠. 미중 무역 협상 잘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겠죠. 물론 앞으로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동안 그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는 통에 우리 한국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 한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죠. 수출 1위, 2위 국가입니다. 근데 서로 싸워가지고 경쟁적으로 관세를 높이다 보니까 무역 규모가 줄어들고요.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만약에 앞으로 저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진행이 되어서 앞으로 쭉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간다면 이제 그 과정에 관세를 이제 높였던 것을 하나하나씩 내리겠죠. 내리게 되면 자연스레 양국의 또 무역 거래 규모도 늘어날 거고요. 그럼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아이고 그동안 힘들었다면 쪼아왔다면 이제 서서히 풀리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힘들었고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홍콩 시위 관련해서도 강경 진압 모드로 지금 들어서서 굉장히 우려한 바가 많았었는데 어제 홍콩 구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개표 결과를 보니까 71.2%가 선거에 참가했답니다. 역대 최고로 가는데 친중파가 완전히 몰락했답니다. 그렇게 되면 홍콩 시위 강경 진압이 이제 일단 제동이 걸리겠죠. 물론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겠지만 홍콩에서 만약에 뭐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또 뭐 벌성 사나운 일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계 시선이 걸로 몰리게 되고요. 또 미중 무역 협상에도 영향을 받게 되고 또 홍콩 같은 경우는 굴리는 돈이 많잖아요. 거기서 우리 시장은 수급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어요. 일단 홍콩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은 하나하나 이제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앞으로 중국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 범주에 놓여 있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또 그리고 지소미아 관련해서 지금 양국이 서로 아직은 말이 달라요. 뭐 일본에서 하는 말과 우리 정부가 하는 말이 이제 엇갈리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정치적인 어떤 사항이라 보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바로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을 이렇게 계속 내팽개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일본에게 세 번째로 돈을 많이 갖다 바치는 나라입니다. 그 흑자국이죠. 일본 입장에서 우리는 적자국이고 우리 한국 돈을 일본에 준다니까 그것도 세 번째로 많이 주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뭐 그저 주는 건 아니고 물건을 가져서 주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걸 갖다가 계속 이렇게 포기하고 가기는 힘들겠죠. 물론 지금도 안 보는 건 아니지만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직 완전히 일본 기술에 있어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도 일본 기술들을 많이 가져다 쓰기 때문에 거기 또 제동이 걸리면 우리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양국이 서로 사실은 안 좋은 싸움이었어요. 안 좋은 싸움이었는데 물론 우리가 먼저 시비 건 건 아니고요.
여튼 일본 수출 규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또 슬슬 태어나고 있죠.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동안 우리 시장을 괴롭혔던 재료들이 하나하나씩 제거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는 또 기대를 좀 가져도 안 되겠습니까? 일단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요. 일단 오늘 시장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 아직도 27일까지, 그러니까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는 모건 스탠리 리밸런싱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을 하는데 한국의 어떤 비중을 조금 줄이고 사우디나 중국 비중을 조금 높이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 쪽으로 우리나라에서 매도가 나올 수 있는데 오늘 대형주 저 매도도 그 일환이 아닐까 싶긴 해요. 여튼 그래도 중소형주 쪽으로 이렇게 수급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물론 기관 투자자들은 좋지 않지 외국인 수급이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종목들이 있냐 하면 철강금속 관련해서는 요거는 일본 여기 철강 그동안 안 좋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미중 무역 전쟁하고 협상하고 연관지어서 봐야 됩니다. 분명히 저기도 오늘 포스코가 나올 건데 아마 미국과 중국이 이제 관세를 낮추고 무역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철강 수출도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른 건 버려도 철강은 안 버렸다 입니까? 쟤들도 이게 머리가 돌머리는 아니거든요. 나름 굴리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관심 가져야 되느냐? 중형주, 소형주 딱 답을 준다 아닙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답 주잖아요. 시가총액으로는 중형주, 소형주, 업종별로는 철강금속, 서비스업, 건설업, 비금속, 광물 이런 거. 그 중에서 영어 좀 시가총액이 낮아서 그렇다 손 치면 철강금속, 서비스업, 건설업 요건 좀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요거 세 개는 봐야 됩니다. 그러면 뜬금없이 철강금속도 알겠다 이 말이야. 서비스업도 그동안 자주 나와서 알겠다 이 말이지. 그럼 건설업은 갑자기 왜 튀어나왔냐? 건설업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기 안 좋을 때 경기를 갖다가 가장 빨리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건설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설업 부분을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건설업도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일단은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니까는요, 오늘 종목이 또 너무 많아요. 일일이 다 또 살펴보기 힘들었어요.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일단 종목부터 먼저 불러드릴게요. 보면은 오늘 세력들이 관심을 가졌던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심을 가졌단 말은 제가 임의로 뽑은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오늘 외국인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쪽에서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이 11종목이다. 아니면 기계적으로는 제가 임의로 픽업받았지 선정한 게 아닙니다. 자, 보면은 LG 생활건강, 포스코, 금호석유, 득산네오룩스, 메가스터디 교육, 신세계, 시젠, 영진약품, 오스템 임플란트, 한국콜마, 후성 요 종목들입니다. 요 종목들인데 후성은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차트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 올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아직 좀 더 많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일단 후성은 제외하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쭉 관심 종목을 쭉 뽑아보니까는 이렇더라고요. 자, 보면은 사실은 제가 어제 일요일날 지금 시장이 반등할 경우 기술적 분석을 역이용해서 제가 이걸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집안에 어르신께서 갑자기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거기 갔다 오느라 제가 어제 주말 강의를 올려드리지 못했어요.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렇게 움직임이 좋은 종목들,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이게 사실 기술적 반등인데 그다음 갔다가 이래 눌렸다가 오늘 올라갈 때 이 장중에 샀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 종목을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가 올라갈 때 이래 샀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리지 못해서 좀 미안합니다. 자, 일단 그렇다 한번 살펴보면은 LG 생활 건강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종목은
오래 보유해도 되는 종목이에요. 기본적으로 상품 구성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뭐 치약 안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여러분들 뭐 세면도구 이런 거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구성이 좋기 때문에 생활 필수제라고 보면은 저 종목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치면 뭐 지금은 그 종목 자체에 대해서 말씀이고요. 드리는 말씀이고,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볼 때는 지금은 장기적으로 좀 들어가긴 좀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포스코라는 종목은 지금 참 괜찮죠. 그동안 이 종목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코피 터졌던 종목인데 지금 굉장히 좋아요. 기술적으로도요. 위치도 정말 좋고 괜찮죠. 그래서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정말로 위치가 괜찮죠. 오늘 같은 날 딱 요 추가 매수 타이밍인데, 아니면 신규 매수 타이밍이고, 이 종목도 괜찮아요. 괜찮고, 덕산 네오록스는 좀 생긴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요런 게 좋은 거잖아요. 요런 건 장기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장기로 말씀드리는 거, 요건 좀 단기로 말씀드리고,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리죠. 요거는 조금 놔둡시다. 조금 놔두고요. 또 보면은 메가 스터디 교육은 뭐 괜찮긴 해요. 계속 들고 있는 분들께서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는 좀 그렇다. 그렇죠. 신세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장기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예전에도 유통업 분석해 드렸다 아닙니까? 중국이 한국하고 좀 잘 지내고 싶어 한다. 중국 관광객을 한국으로 보내준다. 그러면 면세점 특허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돈 벌 수도 있다. 그럼 유통업 신세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장기적으로도 괜찮고요. 또 그리고 CGN 같은 경우도, 근데 지금은 조금 들어가기 너무 겁나죠. 들고 있다면 참 좋은데 들어가기엔 겁나요. 지금 신규로 매수하기엔 참 겁납니다. 그래도 굳이 본다면 위치가 워낙 좋아서요. 이 단기 투자로 한 단계 27,500원 위로 뿡 뛰어가지고 올라가면 내일이라도 한번 단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손절선 딱 정해놨고요. 근데 어떤 지금의 입장에서, 지금에서 좀 들어가긴 좀 겁난다. 그렇게 보이고요. 영진약품은 이 종목은 참 타이밍 잡기 어렵습니다. 주식 투자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이런 종목이에요. 이거는 타이밍을 안 준다 아닙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이거. 중간에 들어갈 어떤 타이밍을 안 주잖아요. 보통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저런 흐름을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형주는 타이밍을 줘요. 왜 그러냐면, 그 대형주가 워낙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이런 것으로 많이 묶여가지고 어떤 단기적으로 좀 노이즈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 종목과 상관없이 어떤 시기장의 외적인 요인으로 갑자기 내려앉을 수도 있거든요.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가 탁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뭐 프로그램 매매가 걸리는 것도 아니고 희한하게 돼서 이런 종목들은 참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자, 요 종목들은 영진약품은 일단 오늘은 조금 지키는 걸로 하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금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자,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참 좋죠. 이 종목도 기술적 분석 역이용을 하면 딱 오늘 매수 타이밍 아닙니까? 그죠? 그동안 올라갔다가 보통 사람들이 이때 좋은 뉴스 나오는 이때 사거든요. 이때 사는데, 저때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딱 뽑아놓고 이때는 기다리는 거고요. 떨어질 때도 기다리는 겁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고, 오늘 요때 사는 거죠. 그동안 요 시장이 떨어졌던 이유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홍콩 시위에 대한 불확실성, 또 지소미아에 대한 한일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떨어졌다면, 지금 오늘은 그런 여러 불확실성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면서 딱 올라가는 날 아닙니까? 이게 오늘 같은 날이 참 기술적 분석 역이용하기 참 좋은 날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올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자, 일단 정리 한번 해봅시다. 오늘 종목들 한번 정리해보면은, 장기 투자 가능 종목은 포스코, 금호석유,
신세계, 한국콜마 뭐 요 종목들은 그냥 차트 생긴 게 다 비슷하더라 입니까? 한번 요 종목만 따로 모아가지고요. 어떤 차트를 제가 자꾸 장기적으로 좋다는지 한번 보세요. 또 수급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니까 요걸 다 사라는 게 아니고 요 중에서 이 중에서 이걸 관심 종목으로 딱 해놓고 검토를 하는 거죠. 포스코는 어떤 관점에서 가야 되는가. 뭐 제가 힌트를 좀 드렸다면은 물론 실적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는데 저거는 미중 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그동안 서로 싸우느라 관세를 높여받는 바람에 조금 수출에 영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관세를 내리게 되면 좀 덕을 벌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고, 그럼 이 거무수교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관련 뉴스도 살펴봐야 되고, 그죠? 신세계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각각의 어떤 전략들이 나오면 이제 그 내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내 포트폴리오에 유통업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또 신세계를 다시 넣으면 유통업으로 또 너무 비중이 몰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세계가 아무리 좋아도 내 포트폴리오 사정상 유통업을 더 이상 좀 편입시키기 어렵다면 다른 거로 쳐다봐야죠. 그런데 그래도 굳이 내가 신세계를 꼭 넣고 싶다면 포트폴리오에 있는 유통업 다른 종목 하나 날리든가 비중을 줄여서 신세계를 넣든지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단기 투자 가능 종목은 뭐 요 두 종목으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